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밑꿈치 구름대가 양원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장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살짝 누웠습니다. 그럴 것 없이 주가 캔들 보면은 조정장인 게 완연해요. 언제부터 조정장이었냐? 6월 중순부터 조정장이었습니다. 중간에 상승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뭐 위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장이었고 결국 보면은 지금 두 번 정도 겁을 준 거죠. 두 번 정도 겁을 준 것 같고 지난 팬데믹 때는 세 번 정도 겁을 줬거든요. 이따 한번 볼게요. 캔들이 현재는 전환선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겁준 거는 끝난 것 같고 또 한번 어떻게 조정장이 이어질 건지 아니면 고점을 돌파해 버릴 건지는 지켜보면 되는 거죠. 하늘색 후행 스팬도 주가 캔들 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또 옆으로 또 지난번과 같이 또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겁줄 기회를 노리든지 아니면 돌파해 버리든지 하는 건데 저는 지금 두 번 정도 겁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팬데믹 때 한번 볼게요. 팬데믹 때는 세 번이나 겁을 줬어요. 보니까 2020년도 보면 여기 어디까지 올라왔죠? 2400까지 올라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예, 일명 꼬라박았습니다. 꼬라박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간 시점이 나스닥의 뭐 반등 시점이랑 뭐 비슷한 거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스닥이 한번 21선을 이탈하는 좀 센 조정이 한번 나왔잖아요. 겁축이 한번 나왔는데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장으로 가면 혹시나 나스닥 따라서 같이 상승장으로 가지는 않을까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중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바라는 입장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보니까 구름대 상단까지 떨어졌어요. 코스닥이 사실 좀 약하잖아요. 예, 약한 건 사실이고 사실 거의 저점을 깼는데 코스닥이 만약에 코스피가 상승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시세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아마도 코스닥은 조금 이렇게 약하게 따라오다가 코스피가 다 시세를 내야 그 다음에 한번 시세다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나름대로 반등은 했어요. 똑같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조정이 세게 나왔었죠. 일거래일 전에 조정이 세게 나왔어요. 음봉이 터지더니만 한 번에 기준선을 깼는데 이게 21선을 이탈한 겁니다. 21선 이탈 이렇게 기준선 깨는 조정은 상당히 센 거예요. 나스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바로 상승으로 되돌릴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어기적 될 건지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선 깨는 순간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뭐 다행히 바로 이게 상승세 회복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도 나스닥 덕에 이제 조정을 탈피하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아니면 나스닥이 여기서 헤맨다 그러면 코스피도 같이 또 헤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좀 잘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입니다. 가격이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9월 달에 금리 내리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이게 랠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매수 타점도 돌파했습니다. RSI도 과매수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금리 내리는 건 뭐 좋은 사안이고 그렇지만 보니까 환율이 이게 우호적이질 않아요. 이게 뭐 원화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달러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그런 어, 파동인 것 같은데 어쨌든 환율이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은 다소 상승 파동 모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거슬리긴 해요. 이번에 또 1410원 찍고 내려왔는데 그냥 무너지지 않고 또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았네요. RSI 다시 또
반등을 했는데 50은 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빨리 꺾여야 되는데 환율이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코스피가 그렇죠. 이렇게 바로 상승으로 가기는 좀 버겁습니다. 혼자 가기는 힘들고 나스닥이 가면 어떻게 혹시 따라갈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뭐 환율이 빠르냐 코스피가 빠르냐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코스피가 뭐 내리라도 뭐 고점 돌파하면 환율이 빠질 수가 있죠. 유가입니다. 유가는 뭐 물가니까 물가는 사실은 안정이 돼 있는 거예요. 65달러 전후로 안정이 돼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LRS 한번 볼게요. LRS가 영이하로 내려와 버렸네요. 이게 웬만해서 상승 파동에서 영이하로 안 내려오는데 영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R스퀘어드도 이제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오질 못하고 밑에서 이제 기어가고 있네요. RSI는 50 근처까지 딱 왔습니다. 뭐 다시 밀릴 수도 있겠죠. MACD 오실레이터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줄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지. 저는 이거를 두 번 정도 겁준 걸로 봤는데 MACD 오실레이터 자체로 보면 세 번 정도 조정이 나온 걸로 봤네요. 세 번 끝났을까요? 겁주는 거? 어쨌든 볼린저 밴드 줄어들면서 변동성은 다행히 줄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다행히 줄이고 있고 중심선 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올려칠 수 있는 그런 기세는 돼 있는데 변동성은 좀 줄은 거라 두고 봐야죠. 스토캐스틱 볼게요. 스토캐스틱 보니까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그리고 단기는 살짝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가 이미 보면 과열권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 섞인 우려도 나옵니다. 옛날 팬데믹 때 자꾸 비교해서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 이런 거죠. 팬데믹 때 보면 거의 뭐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이렇게 과매도권은 아니죠. 침체권까지 떨어져야 그래야 겨우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 침체권까지 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조금 더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옆으로 좀 기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폭락할 거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정치권에서 신경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내려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첨언을 하면 국민의힘도 갑자기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보면은 수급을 볼게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팔아가지고 바닥 만들었어요. 4월 초에. 4월 초에 바닥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팬데믹 때도 보면 아무튼 바닥 만들고 1년 정도 상승했잖아요. 이제 4월 달에 바닥 만들고 4개월 된 거거든요. 앞으로 1년은 상승장이라고 보면 앞으로 8개월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리고 현재는 뭐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 이게 올리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정 팔고 사고 하면서 사진 거지. 어, 살려고 산 건 아닙니다. 외국인은 이미 물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관은 보니까 뭐 프로그램 외국인이 팔라고 팔고 사람은 사고 이제 꼭두각시죠.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 그래서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캔들 차트 월봉 볼게요. 월봉 보니까 월봉의 위치가 안 좋았어요. 중간에서 시작해가지고 좋지 않아요. 아직 위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다행히 주봉이 우주선이 지난주에 깨졌었는데 이번에는 우주선을 아래에서 지금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행인 점이고 캔들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은 볼린저 밴드 줄어들면서 21선, 5일선 근데 5일선이 이미 21선에 닿아가지고 이게 뭐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 한 21선을 깨는 그런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살짝 올라갔다가 또 다시 무너지면서 21선을 깨는 흐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받쳐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뭐 이렇게 내일이라도 그냥 세게 돌파해버리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볼린저 밴드에 막혀서 다시 한번 또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 시키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배열대에서 살아있고 SK하이닉스는 죽어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배열대에서 하락세에 있는 거고 현대차, 기아도 죽어있습니다. 얘네들은 관세에 맞은 게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KB금융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아직 저점을 회복을 못했어요. 양봉은 나오고 있는데 KB금융, 신한지주도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양봉만 나온 거고 삼성화재도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하락세에 있는 거고 삼성생명도 하락세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셋증권 하락세, 삼성증권 아직 하락세에 있는데 전환선을 살짝 회복했지만 여전히 역배열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뭐 다만 RSI는 과매도권에서 좀 올라왔네요. 그래서 반전의 여지는 있네요. 삼성물산 뭐 하락세 있고 한국전력이 나름대로 저점을 잡았네요. 한국전력이 저점을 잡았고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살아있습니다. 조선주가 살아있네요. 크래프톤은 게임주는 죽어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횡보입니다. 셀트리온도 뭐 횡보죠. 카카오는 음봉인데 횡보입니다. 횡보 비슷한 모양이에요. 네이버는 양봉인데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횡보예요. 삼성 SDI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은 한번 날카로운 꼭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차전지가 오늘 지수를 끌어올렸네요. 현대건설, GS건설, 건설주 여전히 하락세 있고 방산주는 살아있습니다. LIG넥스원, 현대로템, 횡보 횡보하고 있죠. KT는 고점 치고 좀 하락세에 있는 것 같고 SK텔레콤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선주하고 방산주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고버스가 살아나려고 했는데 다행히 아직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RSI 떨어지면서 40까지 떨어졌네요. 전환선 다시 이거 아직 역배열되어 있거든요. 정배열은 못 시켰어요. 좀 다행이고 레버리지는 전환선까지만 다가섰습니다. 다행히 뭐 포행스팬이 주가 캔들 위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RSI도 사실 50까지 떨어졌고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복귀를 하면 그거를 틈타서 상승세로 우리도 갈 수 있을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외국인의 그 현물 동향을 보면 6월 13일부터 보니까 6조 3천억을 수량으로 그쵸. 갑자기 헷갈렸네요. 4조 정도 사고 있습니다. 4조 정도 사고 있고 개인이 3조 정도 팔고 있고 기관이 1조까지 마이너스 5천억까지 됐었는데 다시 2조까지 팔고 있어요. 이거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계속 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여전히 조정세에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조정장이에요. 이게 풀리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돌아서야 시장이 상승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이 현물을 가열차게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 현물 사는 게 멈췄습니다. 지금 멈췄고 현물 사는 게 선물을 볼게요. 선물 죄송합니다. 선물인데 선물은 보니까 또 마이너스 15,000 정도 되거든요. 계약 정도 여전히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최고점이 아까 저번에 좀 흥분했는데 마이너스 만계약 이거 가지고 흥분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도 만계약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마이너스 만계약 이상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그렇죠. 조정장입니다. 아직도 조정장이에요.
콜옵션 볼게요. 콜옵션은 7월 달부터 봐야 되나요? 콜이 다행히 콜 매도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2로 못 올라가게 만들어놨는데 콜을 그래도 매수를 해놨네요. 6천개. 살짝 양매수로 해놓는 게 양심이죠. 그리고 풋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다시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2로 가냐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지금은 뭐 현물 자체를 사지도 않고 선물만 매도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위치가 안 좋죠. 그래서 여전히 하방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콜옵션, 풋옵션 한번 가격을 볼게요. 콜이 바닥에서 반등은 했네요. 반등했고 살짝 반등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이런 장대 양봉을 이길 만큼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콜이 그냥 데드캣 바운스 비슷한 모양인 것 같은데요. 재차 다시 내려가는 모양인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풋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풋도 보니까 저점을 이탈해 버렸네요. 풋도 저점을 이탈해서 양방으로 별로 안 좋네요. 어쨌든 뭐 콜 반등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뭐 이게 위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고 그래도 외국인이 언제든 이렇게 매도를 칠 수 있고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거예요. 외국인 이거죠. 외국인의 선물. 이 선물 매도 친 게 빨리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외국인은 올리기 싫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이걸로 마칠게요.